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타트업 랩 인 허브입니다. 스타트업 랩 인 허브는 회계법인 창천과 서울 창업허브가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로서 스타트업 대표들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경영관리 이슈, 법무, 회계, 세무, 노무, 특허, 지식재산 등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텐츠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랩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경영관리 이슈를 해결하고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이 방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지코리아의 안성빈 이사님을 모시고 명지코리아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온라인에서만 운영되고 있던 AR 콘텐츠, 스냅챗 같은 것들에 대한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상품으로 개발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온라인으로 AR 증강현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만 운영이 되고 그 자체로서의 그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술이 참 아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외에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계약서 관련된 건데 일반적인 뭐 판매 계약서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를 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을 함에 있어서 한 번 정도 또는 뭐 특별히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도나 미국 같은 경우에 계약서 이렇게 준비해 보면 만 가지 경우를 거기에 다 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게 또 현명할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약서는 정말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죠. 계약서 자체가 어떤 그 의무 이행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서 보셔야 될 부분 특성들이 각각 있어서 좀 다른데요.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가 누군지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은 개인이 있을 수가 있고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약서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계약상의 정의 부분인데요. 이 계약서에 어떤 용어는 어떤 뜻으로 쓰일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계약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은 어떤 물품이라면 그 대금이 있을 것이고, 그럼 대금을 받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그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적으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항목을 좀 나를 하신 다음에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뭐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뭐 진행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고, 돈을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지, 일을 다 하고 받을 것인지 또는 일하기 전에 받을 것인지 이런 것도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 계약이 잘 진행돼서 종료가 되면 제일 좋은데, 계약 기간 중에 또 당사자 사이에 뭔가 갈등이나 분쟁이 생겨서 이제 중단이 돼야 될 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약 해지나 이제 종료 조항을 마련해 두고요. 어떠한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은 그 계속적인 공급 계약의 경우에는 뭐 2회 이상 공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지 못한 회사가 그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을 또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이행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만약에 말씀드렸던 계속적인 공급 계약의 경우에 뭐 몇 번의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받지 못하는 쪽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다른 회사에 또 납품해야 될 거를 못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손해를 대략적으로 산정을 하신 다음에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마련하셔가지고 몇 회 이상 또는 이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규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뭐 얼마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마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경우처럼 계약서에는 모든 사항을 사실 100%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상되는 분쟁을 이제 최대한 그래도 구체적으로 마련한 다음에 해결책을 당사자의 합의로 미리 지정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만 가지 경우에 다 이제 다 해야 되냐, 그거는 물론 당사자 사이의 합의인데요. 그런 합의까지 가능하시다면은 하실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정해놓으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다음 해외와의 계약의 경우에 특히나 계약서 조항에서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을 어디로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 성패가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 법을 관할로 해서 진행할 것인지 이제 해외와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좀 지정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그 해외와의 어떤 계약을 하실 때 이 자금을 어찌됐건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받으실 때 이 세금 처리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그냥 세금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계약 대금과 지급 시기만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행되었다가 상대방 국가에서 자금을 송금할 때 이 상대방 국가의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원천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떼야 되기 때문에 즉 그러한 부분이 사전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후 기준인지 세전 기준인지 또는 이 특정 국가와의 우리 회사와의 우리 국가와의 조세 조약상 이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가 몇 프로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전 검토나 협의가 좀 이루어지면 사실 이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자금적인 측면에서 예측 가능하게 어떤 재무 계획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